자, 오늘은 손케 조합과 드램 조합입니다. 램파드 드록바 그리고 손흥민 케인의 조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첼시 팬들은 램파드와 드록바의 조합이 어땠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램파드는 정말 많은 골을 넣어줬거든요. 뭐 36골이 합작골이 아니더라도 이 개개인들만 봐도 램파드는 211골, 이게 첼시 최다골이거든요. 드록바 역시 164골에 86도움을 했기 때문에 그냥 개개인들만 봐도 첼시 한 획을 걷던 선수들입니다. 문제는 이 문제라는 건 이제 첼시 팬들 문제입니다. 토트넘 팬들에게는 더 기분 좋은 일이겠죠. 손케 조합이, 그러니까 이른바 손흥민과 케인 조합이 한 골 차로 따로 붙었습니다. 뉴캐슬전에 골을 넣으면서. 이거 녹화 그리고 편집돼서 올라갈 때쯤이면 이미 역전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합작골이에요. 이 선수와 이 선수, 이 두 명의 선수가 합작을 해서 득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대단한 능력들인가. 왜 저 많은 골들을 넣었던 램파드와 드록바도 36골의 합작골밖에 없거든요. 손흥민 케인 조합은 정말 대단한 조합인 것 같습니다. 토트넘 역대로 보더라도 정말 레전드 조합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 그러니까 손흥민 케인 조합과 램파드 드록바 조합은 어떤 것이 같고 어떤 것이 다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두 조합의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이건 제가 내린 정의니까 뭐 여러분들은 동의하셔도 되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셔도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램파드와 드록바 조합은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손흥민 선수와 케인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드록바 램파드부터 설명을 하면, 램파드가 만들면 드록바가 득점하는 과정의 결과라고 보거든요. 물론 드록바가 램파드 골을 안 도와줬던 것도 아닙니다. 합작이다 보니까 드록바가 램파드 어시하는 경우도 좀 있었지만 대부분 24골 정도를 램파드가 만들어서 드록바가 집어넣거든요. 램파드가 후방이나 프리킥이나 코너킥이나 이런 데서 찔러 넣어주면 그걸 뭐 드록바가 헤더나 뭐 잡아서 득점한다든가 이런 패턴들이 정말 많았어요. 36골에 24골이면 거의 그냥 2배네요. 그냥 2배의 골을 드록바가 램파드에게 받아서 넣은 거기 때문에 저는 램파드가 만들면 드록바가 집어넣는 과정이라고 봤다면, 손흥민 케인 조합은 결과적입니다. 되게 결론적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넣든 어떻게든 조합을 맞춰서 결론만 내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손흥민이 계속 만들어서 케인이 득점하는 것도 아니고 케인이 계속 만들어서 손흥민이 득점하는 것도 아닌, 누가 됐든 득점력과 도움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램파드에게 기대할 수 있는 거, 드록바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게 잘 되면 그날은 정말 쭉쭉 터지는 것이고, 손흥민 케인은 누가 터질지 모르니까 그런 불안감은 있으나 조합이 안 맞는 거면 둘 다 결론을 못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둘 다 안 되는 날도 있을 거니까. 장단점으로 보자 그러면 과정을 만드는 쪽에서는 일단 램파드의 좀 공이 큽니다. 램파드가 만들어내는 입장이다 보니까 램파드가 도움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경기에는 드록바도 아무래도 좀 고생을 하겠죠. 물론 드록바가 램파드를 만들어줘도 되겠지만, 근데 이제 손흥민 케인 조합은 누구든 결론을 낼 수 있으니까 이 조합만 잘 맞으면 뭐 케인이 넣든 손흥민이 넣든 문제가 없는 건데, 이제 반대로 보면은 이제 램파드는 누구든 만들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램파드는 워낙에 도움이 많고 드록바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손흥민 케인은 토트넘도 그렇지만 손케 조합에 조금 의존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 둘이 결론을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손케가 묶이는 순간부터는 토트넘의 공격력도 쭉 저하하는 느낌이라서 이 결과론적인 것도 마냥 좋은 거는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이 두 조합의 장점과 단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점과 단점은 순도와 한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즉 첼시의 장점부터 얘기하면 순도입니다. 순도. 자, 여기 이제 드록바의 기록과 램파드의 기록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자세히 보시면 뭐 손케 같은 경우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14골을 합작을 해요. 한 시즌에. 그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0506 시즌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거의 비슷한데 이게 순도가 정말 높습니다. 이렇게 기록들을 보시면 뭐 손케가 나중에 지난 시즌 맞췄던 14골 조합 같은 건 없잖아요. 합작 14골은. 그런 건 없는데 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들이 이제 합작하는 동안 나왔던 우승이, 리그는 0405 시즌, 0506 시즌, 0910 시즌, 이 0910 시즌은 아무튼 요게 있고요. FA컵도 0607 시즌, 0809 시즌, 0910 시즌, 1112 시즌, 그리고 챔스도 1212 시즌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11-12 시즌에 한 건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트로피들도 있겠죠. 리그컵이나 이런 게 있지만 주요 트로피들만 봐도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개인적으로 봐도 득점왕을 이제
드록바는 2번 했고 도움왕을 1번 했고 램파드는 도움왕을 2번 했는데 이들이 득점왕 도움왕 할 때는 항상 우승컵을 가져왔다라는 걸 보면 이 드록바와 램파드가 공존했던 합작을 했던 시즌에는 정말 우승을 많이 했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들이 뭐 한 시즌에 뭐 15골, 16골을 합작하지는 않지만 이 순도면에서는 굉장히 좋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토트넘은 이거의 반대격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시즌엔 14개를 합작해요. 리그에서 14개를 합작하는 게 최다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고 지난 시즌만 돌아보면 해리 케인은 득점왕이자 도움왕이었어요. 자,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보겠습니다. 여기 손흥민 선수의 데뷔 시즌부터 리그 득점인데 이게 15, 16 시즌을 제외하고 나면은 10자리 밑으로 떨어지는 골이 없잖아요. 이 정도로 낮은 스탯을 쌓아본 적이 없는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만 봤을 때 득점 순도는 굉장히 높은 선수들인데 항상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거예요. 리그 우승을 할 뻔한 적도 있습니다. 이제 콘테 감독이 재임했던 16, 17 시즌에는 계속 잘 따라붙어서 그때 6점 차가 7점 차로 아쉽게 리그 2위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18, 19 시즌에는 아예 챔스까지 올라가 버리고 챔스 결승까지. 그리고 이제 리버풀에게 고배를 마셔서 준우승을 하는데 챔피언스 리그 우승, FA컵 우승, 뭐 리그 우승 이런 식으로 다 군데군데 우승을 할 뻔했던 기회들은 있으나 번번이 한계에 부딪혔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조합을 맞춘 지도 꽤 됐잖아요. 15, 16 시즌 이후로 계속 조합을 맞춘 거니까 램파드하고 드록바만큼은 조합을 맞춘 건 아니지만 거의 근접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드록바와 램파드의 합작골을 1개 남겨놓은 상황에서 이 정도로 이제 트로피를 못 쌓는 이거는 좀 아쉽죠. 왜냐면 워낙에도 좋은 조합을 가지고 공격 조합을 가지고 이렇게 트로피를 못 들어 올렸다는 건 너무 아쉽습니다. 결론을 낼 수 있었던 기회도 있고 데스크라인에서 알리, 에릭센, 손흥민, 케인이 정말 EPL을 호령했던 시즌도 있잖아요. 그게 정말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레비 회장 그리고 조루이스의 적극적이지 못했던 투자 그리고 약간 부적절한 투자 여기다가 왜 이런 돈을 이런 투자도 있었기 때문에 포체티노와 몇몇 선수들이 부진하면서 19-20 시즌에 밀려나서 지금까지 챔스권을 복귀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결국에 한계에 부딪혔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반대로 뒤집어야겠죠? 토트넘 손케 조합의 장점과 드램 조합의 단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램 조합은 간단합니다. 이제는 진행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합작골로만 봤을 때는 더 이상 진행할 길이 없습니다. 둘 다 은퇴했고 한 명은 감독, 한 명은 앰버서더로 활약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끝났다는 게 있고 이 조합들이 많은 골을 집어넣지 못했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주고받았던 합작이라면 내가 골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쪽이 넣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내가 어시하는 것도 좀 중요해요. 근데 제대로 주고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게 0506 시즌이 거의 유일하고요. 근데 손케 조합은 계속 비슷한 수치로 드록바하고 램파드를 쫓아오다가 그냥 지난 시즌엔 14골을 합작해버리면서 사실상 커리어 하이를 동시에 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램파드와 드록바 거리에 이렇게 있었다가 확 쫓아왔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영국 나이로 지금 30살이 안 된 이 두 선수가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재계약했고 케인은 일단 남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계약 기간도 길고 이 상황에서 2개 이상을 못 만든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넘어왔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말 저는 소중한 기록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첼시가 1위를 달리고 있는 기록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기록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드램 조합의 단점은 정말 다양한 스탯을 빨리빨리 쌓지 못했다라는 거. 후반부로 갔을 때 이제 나이 들고 에이징 커 보고 그러다 보니까 후반부엔 거의 쌓질 못했다라는 점도 있어서 손케 조합은 진행형인데 이제 드램 조합은 결말을 맞았다라는 거에서는 장점과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이럴 때 vs 게임을 한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손케 조합과 드램 조합 중에 저라면 지금 제가 첼시로 부임한다면 누굴 쓰고 싶냐 그러면 저는 손흥민 케인입니다. 놀랍죠? 사실 그러니까 모두가 커리어 하이일 때의 기준입니다. 이제 다 전성기 기준이에요. 그러면 지금 첼시에는 손흥민과 케인이 더 필요합니다. 어쨌건 득점력과 도움력이 있기 때문에 램파드까지는 좋은데 드록바는 루카쿠라는 존재가 있는 상황에서 현대 트렌드에서 투엘이 쓰기엔 좀 어렵습니다. 조금 넓게 벌려주고 연계해주고 무한 스위칭 가져가주고 그러면서 득점도 해주고 조금 전방압과 강하게 가져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드록바는 아무래도 클래식한 유형에 가깝거든요. 단순하게 누굴 데리고 더 잘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손케가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첼시 팬 입장에서는 단순 기량만 봤을 때 어느 쪽이 나아요 물어보면 램파드 드록바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지만
지금 첼시의 문제는 루카쿠 짝을 찾던가 3-5-2에서 아니면 이선에 크랙 기질이 있는 선수를 데리고 오든가 그래서 뭐 3-4-1-2로 간다든가 이런 식인데 이 손흥민하고 케인이 오면 둘 다 해결이 돼요. 루카쿠 짝으로 케인은 도움망도 될 수 있지만 득점왕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협력 관계로 존재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고 손흥민 선수는 냉정하게 보자면 첼시 팬인 걸 배제하고 냉정하게 보자면 지금 오도이하고 부상으로 못 나오는 플리식보다 두 수 정도 위라고 봅니다. 손흥민 선수는 플리식이 나와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좀 좋지 못한 경기력에 비하면 두세 수 위라고 보고요. 글쎄요, 손흥민 선수를 더 넓게 보자면 우리 이선 전체로 보자 그래도 하베르츠 베르너보단 나은 실정입니다. 사실 나은 실정이라는 표현보다는 훨씬 괜찮다고 볼 수 있죠. 득점력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다만 이제 마운트는 스탯뿐만 아니라 팀적으로 챙겨주는 게 있어요. 스탯은 적지만 팀의 이 공격을 매음새 만들어주고 프리롤로 활동하면서 이타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만 봤을 땐 손흥민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만약에 손흥민이 등장한다면 공격적 파괴력이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손케 조합을 더 선호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리 지금 둘 다 쥐어진다 그러면 둘 다 나쁘지 않겠죠. 그러나 손흥민 조합을 더 선호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드록바 램파드 조합이 36골이나 집어넣기 때문에 손케 조합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지난 시즌 많이 넣은 게 좀 주요했잖아요. 이게 조금씩 해리케인도 이적한다는 얘기가 그때부터 나왔으니까 뭐 안 될 수도 있겠다 했더니 뭐 웬걸 손흥민이 9골을 넣고 5골을 넣어버리면서 바짝 붙어 있습니다. 뭐 손흥민 선수, 케인 선수, 특히 손흥민 선수는 아무래도 우리 국대에 굉장히 중요한 선수이기 때문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첼시전에만 조금 부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여유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한 골 못 넘었으면 좋겠다.